자, 이번 시간에는 331페이지입니다. 부가가치세 유형별 연습 문제를 해볼 텐데요. 여기에서는 새로운 거 없어요. 네. 우리가 조금 전에 앞 시간에서 기타 거래에서는 우리가 앞에서 3일 패션 할 때 해보지 않았던 여러 가지 특수한 거래들을 많이 공부를 했는데 부가가치세 쪽에서는 특수한 게 없습니다. 왜냐? 출제 범위가 유형 7가지로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번에 연습도 그 7가지 범위 내에서 해볼 거예요. 자, 11월 1일 거 보겠습니다. 전자세금계산서 발급하라는 문제네요. 상품을 공급하고 대금을 전액 자기압수표로 받았다. 자기압수표는 언제나 현금이라는 거 여러분 기억하셔야 되고요. 거래명세서에 의해서 매입 매출 자료를 입력하고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 전송하시오 하는 문제예요. 그래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 전송하는 것까지 해보겠습니다. 자, 거래 날짜가 여기 나와 있습니다. 11월 1일입니다. 자, 그러면 매입 매출 전표 열어주세요. 날짜는 11월 1일로 바꿔주세요. 자, 유형은 11번 과세 매출인데요. 왜 11번이냐? 세금계산서 발급하는 매출은 다 11번이에요. 세금계산서 매출은 무조건 11번입니다. 품명에다가 정장구두, 수량은 10개, 단가 17만원, 그러면 170에 17만원 나오고요. 자, 거래처 코드로 가가지고 공급받는 자가 거래처죠. 미림. 전자세금란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비워두죠. 예, 비워두고 분계는 자기압수표로 받았으니까 뭐죠? 현금 분계하시면 입금전표로 이와 같이 자동 분계가 되었어요. 차변이 현금이 187만원, 대변의 부가세 예수금이 17만원, 상품 매출이 170만원. 예, 다 맞았습니다. 예, 다 맞았어요. 여기 분명히 약간 오타가 있었네요.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어디로 가야 됩니까? 전체 메뉴 나가가지고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및 내역관리로 가셔서 11월 1일 거를 조회합니다. 11월 1일부터 11월 1일로 이렇게 엔터를 3번 치시고 조회가 되죠? 미전송된 거. 앞에 체크박스 체크하신 다음에 위에서 전자 발행 눌러주시고 확인하고 또 밑에서 발행 누르고 또 확인 누르고 그런 다음에 아카데미 전자세금계산서로 한 번 더 들어갑니다. 그러면 홈페이지 나오잖아요. 거기에서 로그인 누르고 미전송 체크하고 매출 조회 누르고 그리고 발행 누르죠. 그리고 완료되었습니다 해서 확인 누르고 또 한 번 확인 누르고 그리고 이거 닫고 이것도 닫고 메인 매출 전표에 와서는 조회하면은 네, 조금 빠르죠? 네. 복수거래 보기 10개 그리고 확인 어떻게 되죠? 네, 그래서 등산화 외로 입력됐고요. 그 다음에 코드는 거래처죠. 그리운 입력하시고 전자세금란 비워둬야죠. 네. 그리고 분계는 혼합으로 해야 됩니다. 이 거래는 자 혼합 분계하시고 자 대변의 부가세 수금 20만원 그 다음에 상품 매출 200만원 이건 그대로 두신 다음에 3번 차변에 선수금 부채 감소시키고요. 선수금 20만원이었죠? 20만원 부채 감소 또 차변에
외상 매출금이죠. 나머지는 108번 외상 매출금이 200만 원. 그리고 탭키 눌러서 거래처 같은데 수정할 사항 없는지 잘 확인하시고요. 그래서 여기 두 번째 문제는 11번 과세 매출, 그 다음에 복수 거래니까 요 복수 거래 키를 눌러서 우리가 입력을 하고 확인했죠. 만약에 금액이 틀렸으면 복수 거래에서 수량이나 단가를 다시 수정해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거래처, 그리운, 혼합해서 선수금 차변, 외상 매출금 차변 이런 거래가 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요거의 거래의 결합관계 제가 한번 질문 한번 해볼까요? 거래의 결합관계. 자, 세금계산서 발행을 하고 와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세금계산서 먼저 발행하겠습니다. 자, 회계전표, 전체 메뉴 나가셔가지고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및 내역관리에 가가지고요. 11월 2일 거 조회하시고요. 미전송 요거 체크하고 나서 위에서 전자발행을 먼저 누릅니다. 전자발행 클릭하시고 확인. 그러면 세금계산서 그림 한번 나오죠. 밑에서 발행해 주시고요. 그리고 확인 눌러주시면 거래처에 요 메일로 발행이 된 거예요. 그리운에게 발행이 된 거고, 국세청으로 전송하려고 다시 위에 있는 아카데미 전자세금계산서 이거 클릭하죠. 예, 그래서 홈페이지 보이면 로그인 눌러주시고 미전송 여기를 말하네요. 미전송을 한번 체크하고 그 바로 밑에서 매출 조회를 누릅니다. 그러면 아까 그 세금계산서가 전자세금계산서 그림이 오른쪽에 보이죠? 바로 요 위에 있는 노란 단추 발행 눌러줘요. 발행 완료되었습니다. 확인. 또 한번 확인. 이거는 국세청으로 전송한 것을 말해요. 그래서 전송이 됐어요. 닫아주시고 이것도 닫아주시고 메인 매출준표에 와서 조회하고 나면은 여기 분계 옆에 세금 전자세금란에 전자발행이라고 나와 있다. 여기까지를 수행하시면 돼요. FAT 1급에서는 발급 전송하는 거 하나 나옵니다. 한 문제. 자, 요 분계 한번 보세요. 자, 분계가 복잡하죠. 부가세도 있고 상품 매출도 있고 선수금도 있고 외상 매출금도 있고 네 줄인데요. 한번 거래의 결합관계 한번 여러분에게 여쭤보겠습니다. 네. 이사랑님. 네. 거래의 결합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말씀해 보실래요? 부채 20만 원 강조하고 저기 차변 먼저 말씀드린 거였어요. 여기 대변부터 한번 얘기해 볼까요? 예, 부가세 예수금부터. 예수금 20만 원 부채 증가하고 예, 부채 증가 20만 원. 상품 매출 200만 원 수익 발생. 예, 수익 발생 200만 원. 선수금 20만 원 부채 감소. 네, 부채 감소 20만 원. 외상 매출금 자산 증가 200만 원. 예, 자산 증가 200만 원. 예, 외상 매출금은 자산 증가 200만 원입니다. 예. 예, 좀 개정 과목이 4개나 있어서 굉장히 이제 복잡하죠. 네. 결합관계 아주 정확히 잘 말씀하셨어요. 자, 그러면 자, 이 거래로 인해서 자산은 얼마 증가했어요? 200만 원 증가했죠. 그렇죠? 예. 자산이 200만 원 증가했으면 부채나 자본도 증가해야 돼요. 부채나 자본도. 맞잖아요? 자산은 부채 더하기 자본이니까. 자, 부채가 증가했다가 감소해버렸죠? 그러니까 부채는 변화가 없어요. 예. 그러면 자본이 증가했겠네요? 상품 매출이 수익이죠? 수익이 200만 원 발생했잖아요? 저것 때문에 자본이 200만 원 증가하는 거예요. 수익이 발생하면 자본이 증가하는 거예요. 부채에는 변화가 없어요. 감소하기도 하고 증가하기도 했는데 금액이 똑같으니까요. 네. 자, 그러면은 예, 질문 하나 또 해보겠습니다. 이현채님. 결석. 이현채님 결석. 임자영님. 네. 한영님 요거.
손익에 어떤 영향이 있겠습니까? 이 거래로 인해서요? 손익에? 수익이 200만 원 발생했으니까 네. 손익이 200만 원 증가. 예, 이익이 200만 원 증가했죠. 네, 그렇습니다. 상품 매출 수익이 200만 원 발생했으니까 예, 당기 순이익이 200만 원 증가했어요. 자, 그러면은 매출 총이익이 200만 원 증가했다. 그렇다면 맞습니까? 틀립니까? 매출 총이익이 200만 원 증가했다. 아닌 것 같아요? 맞는 것 같은데요? 자, 왜 그러냐? 자, 상품 매출은 매출액이죠. 맨 위에 있는 수익이거든요. 매출 총이익이 어떻게 계산하냐면 매출액에서 매출 원가를 뺀 것이 매출 총이익입니다. 그러니까 매출액이 증가하면 매출 총이익 증가합니다. 네. 그래서 이 거래는 매출 총이익 200만 원 증가하게 되고 그 밑에 있는 영업이익도 증가하고 당기순이익까지. 그러니까 매출액이 증가하면은요 모든 이익이 다 증가하죠. 예, 그래서 매출 총이익에 이건 영향을 줘요. 예, 매출 총이익 200만 원 증가합니다. 매출 총이익이 200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 200. 매출액이 증가한 것만큼 매출 총이익이 증가합니다. 거기서 맞아 원가를 빼야지 예, 총이익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 저 손익계산서의 구조를 보시게 되면 손익계산서의 구조를 보게 되면 맨 위에 매출액이 있고요. 거기에서 매출액에서 매출 원가를 빼거든요. 매출 원가를. 그래가지고 이제 매출 총이익을 계산하죠. 네, 매출 총이익을. 그래서 매출액이 200만 원 증가한다 하면은 매출 총이익 200만 원 같이 증가하는 겁니다. 네, 매출 원가가 변화가 없을 때. 네. 그래서 매출액의 변화는 매출 총이익의 변화를 그대로 가져오는 거죠. 그래서 상품 매출 200만 원 이거는 매출 총이익에도 영향을 주고 영업이익에도 영향을 주고 당기순이익에도 영향을 주는 그런 수익입니다. 네, 잘 하셨고 다음 문제. 자, 이제 매출 세금 계산서 사진은 제외하고 전자계산서 거래는 전자입력으로 해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제 발급 전송은 안 하고 이제 전부 전자세금 계산서는 전자입력으로 하면서 연습하겠습니다. 자, 11월 3일 우리 상사의 상품을 판매하고 전자세금 계산서 공급가액 300만 원에 세액 30만 원짜리를 발급했다. 대금은 전액 외상으로 했습니다. 자, 외상분계로 하면 되겠네요. 자,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면서 상품을 판매했으니까 유형이 뭐예요? 11번 과세 매출이죠. 자, 11월 3일 유명하겠습니다. 자, 11월 3일 유형은 11번 과세 매출. 품명에다가는 상품 해주시고요. 수령단가 지나가시고 공급가액에다가 300만 원 입력하시고 거래처 코드는 우리 상사. 전자세금란에는 1번 전자 입력이라고 해주시고 분계는 외상으로 했습니다. 2번 외상. 그러면 차변의 외상 매출금, 대변의 부가세 애수금, 대변의 상품 매출 이렇습니다. 네. 임자영님. 임자영님이 아까 하셨군요. 미안합니다. 네. 네, 장미금님. 네. 장미금님. 요거 거래 후 결합관계 한번 얘기해 보시죠. 네. 거래 후 결합관계. 차변의 외상 매출금은? 외상 매출금은 자산. 자산 맞죠? 부가세 예술. 아니 자산. 그러니까 자산이 증가했어요, 감소했어요? 증가?
그렇죠. 차변이니까 자산은 차변에서 증가한 거죠. 네. 증가. 그 다음에요. 대변의 부가세 예수금은 네. 부채 증가. 그렇죠. 또요. 대변의 상품 매출 자산감. 수익. 예. 수익 발생. 그러니까 수익. 예. 상품으로 생각하신 것 같아요. 대변에, 예, 그래서 자산 감소라고 생각하신 것 같은데 상품이 아니고 상품 매출 수익, 예, 수익입니다. 상품 매출, 예, 꼭 기억하세요. 상품 매출은 자산 감소가 아니고 수익 발생. 대변의 상품일 때는 자산 감소. 예, 대변에 만약에 상품이면 자산 감소. 근데 우리가 상품을 팔았을 때는 상품 매출이라는 것으로 회계 처리합니다. 수익으로 봐요. 그 매가를 수익으로 인식하기 때문에 대변의 상품 매출은 수익 발생입니다. 그래서 이 거래로 인해서 손익에 영향을 줍니다. 300만 원만큼의 영업이익과 매출 총이익 이런 매출액이 증가하기 때문에 매출 총이익에도 영향을 주고 영업이익에도 영향을 주고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거래로 인해서 자산이 지금 330만 원 증가했잖아요. 자산이 330만 원 외상매출금에서 증가했죠. 자, 부채가 30만 원 증가했잖아요. 나머지는 자본이 증가해야 되죠. 자본은 요 이익이 나중에 결산 때 자본으로 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자본도 증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산이 증가한 것만큼 반드시 부채나 자본이 그 금액만큼 똑같이 증가해 줍니다. 감소했을 때는요. 네, 똑같이 감소해 줘요. 네, 똑같이 감소해 주는데 직접 감소할 수도 있고 수익이나 비용의 형태로 발생을 해가지고 그것이 증가나 감소로 나타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다음 11월 4일 거 해보겠습니다. 11월 4일 거. 주식회사 동신사의 상품을 판매하고 전자세금 계산서 공급가액 500에 세액 50만 원을 발급했어요. 대금 중 50은 동신사에서 발행한 당좌 수표를 받았습니다. 나머지는 외상했어요. 네. 자, 그러면은 11월 4일 거 입력을 해보겠습니다. 세금 계산서 발급이니까 이것도 11번입니다. 자, 11월 4일로 입력하시고 유형은 11번입니다. 유형은 11번 과세 매출이고요. 품명에다가 상품 해주시고 공급가액은 500만 원입니다. 500만 원. 그리고 거래처는 그 동신사가 거래처네요. 동신사고요. 전자세금란에서는 1번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행했으니까요. 자, 분계는 무슨 분계 해야 될까요? 예, 혼합이죠. 당좌 수표로도 받고 외상도 했으니까 3번 혼합이에요. 자, 그러면 대변의 부가세 수금과 상품 매출은 이대로 두면 됩니다. 자, 세 번째 줄에 두 가지를 입력을 해야 되는데요. 최민아님, 아, 좋대. 최상희님, 네. 요 나머지 두 줄 한번 채워보시겠습니다. 네. 나머지 두 줄이 뭐냐? 네. 현금하고 외상매출금 맞죠? 네. 동신사가 발행한 당좌 수표는 현금이라고 그랬죠. 타인이 발행한 수표는 현금이다. 네, 그렇게 맞습니다. 그래서 차변에 101번 현금이 50만 원이고 또 차변에 108번 외상매출금이 550이고 아니 500이고 예, 500. 그리고 탭키 눌러서 거래처 동신사 맞죠? 외상매출금의 거래처 맞습니다. 그래서 차변은 현금과 외상매출금 이렇게 분계를 해주면 됩니다. 자, 그 다음 거 11월 5일 거 문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상사에 판매한 상품 중 일부가 불량으로 판명되어
반품을 받고 수정 전자세금기산서 공급가액 마이너스 50만원, 세액 마이너스 5만원을 발급하였습니다. 대금은 전액 외상대금과 상계하기로 했습니다. 외상대금과 상계한다. 그러면 외상분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우리 회사가 불량품을 반품받고 세금기산서 마이너스 세금기산서를 발행해 주었다 이 말이에요. 그 금액만큼. 네, 그러면 11월 5일 거 입력해 볼까요? 자, 날짜를 11월 5일로 수정하시고요. 수정하시고 유형에다가 이것도 세금계산서 발행이니까 11번. 네, 품명은 상품. 공급가액을 마이너스 50만 원이라고 입력하시면 돼요. 마이너스 500000 마이너스 50만 원. 그러면 이제 부가세도 마이너스 5만 원이죠. 자, 거래처는 우리 상사에다가 파는 거니까 거래처가 우리 상사가 되고요.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했죠. 그러니까 전자세금은 1번 해주시고요. 외상 대금과 상계 처리하기로 했죠. 그러면 외상분계 하시면 됩니다. 2번 분계입니다. 그러면 이와 같이 외상매출금 마이너스 55만원, 부가세 마이너스 5만원, 상품 매출 마이너스 50만원이다. 마이너스 분계예요. 제가 아까 정소영님한테 질문했나요? 정소영님? 네, 정소영님이세요? 네. 정소영님, 요거 한번 거래의 결합관계 한번 얘기해 보실래요? 예. 끝까지 한번 금액까지 한번 얘기해 보세요. 그러면 자산 증가 얼마요? 자산 증가라고 했으면 마이너스 55만 원 하시면 되고, 자산 감소 그냥 55만 원. 네. 자, 원래 외상 매출금이 자산이죠. 차변에 기록했으면 증가래요. 증가인데 마이너스잖아요. 그러니까 자산 증가 마이너스 55만 원 이렇게 하셔도 되는데, 뭐야 자산 증가인데 왜 마이너스야? 그러니까 이제 이것을 그냥 쉽게 말하면 자산 감소입니다. 자산 감소 55만. 그러니까 차변에 기록했지만 음수로 기록했잖아요. 그러면 반대 감소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자산이 감소한 겁니다. 외상 매출금 반품 받았기 때문에 못 받는 거예요. 못 받는 거니까 자산 감소 55만 원. 아니면 자산 증가라고 표현하고 싶다면 마이너스 55만 원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그런 식으로 해서 나머지 두 개도 한번 얘기해 보실까요? 네, 예수금 부채 감소 5만 원. 네, 예, 수익 감소. 예, 수익 감소 50만 원. 맞아요. 수익은 대변에서 발생한다고 그러는데 대변의 발생이 마이너스 50만 원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익이 감소된 거예요. 네, 취소된 거죠. 취소, 감소 같은 겁니다. 네, 그래서 마이너스 전표도 이렇게 여러분이 거래의 결합을 이해할 수 있어야 돼요. 자, 5일까지 했죠? 6일 거 보도록 하겠습니다. 6일 거는 복잡한 뭐 복잡한 건 아니네요. 업무용 승용차를 복잡하군요. 예, 업무용 이 승용차를 처분했기 때문에 복잡합니다. 지금까지 지금 상품을 다 팔았는데 6일 날 거는 이제 복잡해졌어요. 왜냐? 상품이 아닙니다. 유형자산을 처분했어요. 업무용 승용차를 한국 상사에 매각하고
전자세금 계산서 600에 60만 원을 발급했습니다. 600만 원에 매각했다는 얘기예요. 대금은 당월 말일에 받기로 했습니다. 660만 원을 말일에 받기로 했어요. 그런데 이 승용차는 1,800만 원에 취득한 차고 지금까지 감가상각은 1,400만 원을 상각했습니다. 그래서 감가상각 누계액이 1,400만 원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한번 질문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승용차의 장부 금액은 얼마일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장부 금액은 얼마인지. 최민아님, 조태하신 분이죠. 최상희님, 네. 아까 질문했는데 1,800만 원이 장부 금액. 1,800만 원은 저기 취득 금액인데요. 장부 금액하고 취득 금액은 달라요. 최순미님, 장부 금액이 얼마일까요? 네, 아니요, 맞아요. 네, 400만 원. 예. 여러분, 장부 금액이라는 것은요, 취득 금액에서 감가상각 누계액을 뺀 거, 그게 장부 금액이에요. 그 장부 금액이 자산의 합계에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 재무상태표에 보면은 차량 운반구 해놓고 두 줄로 이렇게 써 있잖아요. 차량 운반구 얼마, 밑에 감가상각 누계액 얼마, 그리고 오른편에 금액이 하나 써 있죠. 그게 장부 금액이에요. 그 장부 금액이 자산의 유형자산의 합계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산의 지금 합계에 포함된 건 400이에요. 자, 그러니까 왜 여기서 제가 장부 금액을 질문을 하느냐 하면은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은 지금 이 승용차를 처분했잖아요. 그래서 이 처분 이익이 얼마인지 그거를 분계를 할 때 반영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장부 금액과 처분 금액을 비교해서 우리가 처분 이익인가 손실인가 따져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400만 원이 장부 금액인 차량을 600만 원에 처분했기 때문에 이 분계 결과에서 유형자산 처분 이익이 200만 원 나오도록 분계를 하면 돼요. 네. 유형자산 처분 이익이 200이 나오면 맞게 된 거예요. 네. 자, 그러면 이 분계는요, 최소한 5줄이 필요해요. 분계하는데. 왜냐면 이걸 다 정리해야 돼요. 감가상각 누계액도 없애줘야 되고 취득금액도 없어져야 되고 요 받기로 한 거 말일에 받기로 한 거 해야 되고 그럼 벌써 3개죠. 예. 거기다가 부가세 있죠. 그 다음에 아까 처분 이익이 있다고 그랬죠. 또 이익 또 발생시켜 줘야 되죠. 4가지지 않습니까? 부가세, 그 다음에 받기로 한 거, 그 다음에 취득금액 정리해야죠. 감가상각 누계액 정리해야죠. 그 다음에 이익 정리해야죠. 5가지죠. 유형자산 처분 시에는 기본이 5줄입니다. 자, 요 5줄을 분계를 잘 해내셔야 되는데, 자, 우선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면서 우리 회사가 뭔가를 팔았다. 그러면 무조건 11번입니다. 그래서 11월 6일 날짜로 날짜 바꾼 다음에 유형은 11번 과세 매출, 품명에는 승용차 해주시고, 그 다음에 공급가액은 600만 원이고요. 거래처는 한국상사가이고요. 한국상사.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급했으니까 1번. 분계는 이건 무조건 혼합을 해야 돼요. 3번 혼합. 자, 그러면은
우선 첫째 줄부터 부가세 예수금은 우리가 납부해야 될 세금이잖아요. 예, 그건 그대로 두셔야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줄에 상품 매출. 상품 매출이 아니라 차량을 처분한 거죠. 그래서 코드를 차량 운반구로 고칩니다. 개정 과목의 코드를 차량 운반구 208번으로 고치고 금액은 취득금액을 넣어줘요. 금액은 취득금액. 네, 취득금액이 얼마예요? 예, 1,800만 원을 입력해야 돼요. 자, 1,800만 원으로 고치고 내려와서 이 차량 운반구 취득금액을 정리하고 나서는 감가상각 누계액도 정리해야 돼요. 예. 그런데 감가상각 누계액이라는 것은 항상 차량하고는 반대입니다. 차량 운반구하고는 항상 반대쪽에 존재를 해요. 그러니까 지금은 차량 운반구를 처분할 때 대변에 기록했으니까 감가상각 누계액은 대변의 반대, 차변에다가 해서 정리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3번 차변. 예, 감가상각 누계액도 검색하는 게 아니라 요 위에 있는 자산의 다음 코드를 그냥 입력하는 겁니다. 209 금액은 감가상각 누계액 1,400만 원. 네, 1,400만 원 딱 기록하고 네, 여기까지 잘 하셨으면 이제 실수할 것은 이제 거의 지나갔어요. 예. 되게 요걸 정리를 안 하는 바람에 분계가 마무리가 안 되고 막 분계가 제대로 마무리를 못 하게 되는데 여기까지 잘 하셨으면 나머지 이제 뭐만 따지면 되냐면 요 660만 원 받았느냐? 예, 아직 못 받았죠. 네, 못 받은 건 우리가 뭘로 처리해야 돼요? 예, 외상으로 했다. 그러면 미수금. 이건 상품이 아니기 때문에 외상 매출금이 아닙니다. 미수금이죠. 그래서 미수금 차변에 입력해야죠. 자산이니까. 예, 자산이 증가했어요. 차변에 미수금이라는 자산을 증가시켜 줍니다. 얼마를 받아야 되냐면 660을 받아야 돼요. 6600000이에요. 660만 원. 자, 여기까지 입력하고 나면 밑에 여기 차액이라고 하는 것이 양수로 200만 원 이렇게 표시되어 있습니다. 바로 요 200만 원이 뭐냐면 아까 장부금액과 처분금액의 차이예요. 처분이익인데 차량 운반구를 처분한 이익은 우리가 유형자산 처분이익이라고 하는 개정 과목으로 정리합니다. 자, 그래서 수익의 발생은 대변이잖아요. 그러니까 대변에다 입력하죠. 수익의 발생은 대변. 그래서 대변에다가 유형자산 처분이익. 요게 200만 원. 그리고 마지막에 탭키 눌러서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FAT 1급의 분계 중에서는요, 가장 복잡한 분계로 이 문제가 나오게 되죠. FAT 1급 시험에서는 제일 복잡한 분계가 요 분계입니다. 유형자산 처분. 연습이 아주 많이 필요하고요. 여기서 뭐 하나 잘못해가지고 이 문제를 놓칠 수가 있습니다. 반복 연습을 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입력 다 하셨으면 한번 거래의 결합관계를 누가 한번 쭉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까 제가 최순미님한테 질문했나요? 네. 최진희님. 최진희님? 네. 한번 거래의 결합관계 한번 쭉 해보실까요? 부가세 예수금은 네. 부채 증가, 부채 증가, 차량 운반구는 자산 감소, 자산 감소. 감가상각 무게는 차감 계정인데 이제 차변에 왔으니까 자산 증가의 효과가 있어요. 그냥 자산 증가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미수금. 자산 증가,
네, 자산 증가. 유형자산 처분이 비용 수익 발생. 네, 유형자산 처분이익 수익 발생. 네, 굉장히 여러 가지 결합이 됐어요. 네, 아무리 여러 가지가 결합됐어도 원리는 딱 자산은 부채 더하기 자본이다. 그 원리가 이 안에 들어있어요. 한번 따져볼게요. 자산이 어떻게 됐나? 자산이 감소했네요. 얼마 감소했느냐? 저기 1800 감소했는데 여기 지금 1400이 또 증가했어요. 그러면 사실은 400만 원 감소한 거예요. 네? 400만 원. 그런데 미수금이 자산이 증가됐네요. 400만 원 감소하고 660이 증가해서 260만 원 증가했네, 자산이. 예. 자, 여기 지금 자산과 관련된 게 차량 운반부, 감가상각누계액, 미수금. 요 세 개가 전부 자산과 관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산이 260만 원 증가했구나라는 걸 우리가 여기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자산이 260만 원 증가했다면 부채나 자본도 꼭 증가해야 돼요. 그만큼. 자, 부채가 60만 원 증가했네요. 부채가. 그러면 자본이 200만 원 증가했다는 거예요. 유형자산 처분이익. 유형자산 처분이익이 수익이잖아요. 이것이 나중에 자본이 되거든요. 그래서 자산 증가는 부채나 자본 증가하고 항상 맞아떨어집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서 또 질문을 하나 해보겠습니다. 단기 손익에 영향이 있죠? 예, 손익에 영향을 줍니다. 단기 손익에. 자, 그러면은 제가 방금 최지인님한테 질문 드렸나요? 예, 이제 밑에서 위로 올라가면서 최순미님. 네, 자, 질문 또 드려볼게요. 이 거래로 인해서 영업이익에 영향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 영업이익에. 없을 것 같죠? 예, 왜 없는 건지 한번 설명해 보세요. 예, 유형자산 처분이익이 영업의 수익입니다. 영업의 수익이기 때문에 영업이익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하지만 당기순이익 또는 법인세 차감전 이익에는 영향이 있어요. 법인세 차감전 이익이나 당기순이익은 200만 원 증가하는 거죠. 네, 그렇게 이해하셨으면 맞는 겁니다. 자, 요거 복잡한 분계니까요. 여러분 반복 연습이 필요한 문제다. 여기 11월 6일 거는 한 3번 정도 반복해서 여러분이 전표 입력을 하셔야 하여튼 유형자산 처분 문제가 나오면 꼭 이러한 순서대로 여러분이 딱 하시면 돼요. 같은 순서로 계속 반복 연습을 하는 게 좋아요. 이 입력하는 순서로. 자, 다음 문제는 11월 7일인데요. 이거는 특허권을 매각했네요. 그러니까 다른 것은 무형자산을 매각했기 때문에 무형자산과 유형자산에서의 차이가 뭐냐면 감가상각 누계액이 없다는 겁니다. 무형자산은. 네. 그러니까 한 줄이 더 필요 없어져요. 네. 그 한 줄만 없지 나머지는 똑같습니다. 네. 감가상각 누계액이 없으므로 4줄로 분계가 끝난다. 4줄로. 그런 얘기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이 특허권이라는 무형자산은 직접 상각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감가상각 누계액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취득원가도 없어요. 원래는 있는데 우리가 저기 승용차는 아까 대변에 차량 운반물을 취득원가를 기록하잖아요. 이건 감가상각 누계액이 없는 거니까 취득원가를 기록하면 안 돼요. 장부금액을 기록해야 돼. 혹시 여기 문제에서 취득원가가 얼마다라고 제시를 했다 하더라도 유형자산 처분할 때는 취득원가는 사용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장부금액으로 대변에 입력해야 된다.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이 이제 내용을 보시면, 자, 특허권을 매각을 했는데 250에 매각한 거예요. 공급가액 250이잖아요.
250에 우리가 이 특허권을 처분했어요. 네, 대금은 전부 현금으로 받았고요. 그런데 이 특허권의 장부 금액은 300입니다. 자, 아까 우리가 유형자산에서도 처분 금액과 장부 금액을 비교해 가지고 이익이 났는지 손실이 났는지를 봐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자,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장부 금액이 300인데 지금 250에 처분했어요. 그러면 이건 손실이 난 거죠. 예, 50만 원 무형자산 처분 손실이라고 그래요. 무형자산 처분 손실 50이 발생한 거래입니다. 그래서 분계의 결과에 반드시 무형자산 처분 손실 50이 나오게끔 분계를 맞추면 돼요. 자, 그러면 입력을 해보겠습니다. 자, 11월 7일 거고요. 11월 7일로 날짜 바꾸시고 전자세금기 단서 발급하면서 판매한 것은 유형이 다 11번입니다. 세금기 단서 발급한 것이 다 11번. 자, 분명히 특허권. 공급가액이 250만 원. 거래처는 스마일. 전자세금은 1번. 분계는 현금으로 받았네요. 1번. 이거 아니 1번 하면 안 됩니다. 혼합으로 하세요. 혼합. 네, 3번 혼합으로. 자, 상품 매출이 아니고 이걸 뭘로 바꿔야 되죠? 예, 특허권으로 바꿔야 됩니다. 네, 특허권의 장부 금액을 입력해야 돼요. 300만 원이죠. 장부 금액이. 300만 원 입력해주고 우리가 조금 전에 유형자산에서는 그 밑에 차변으로 해가지고 감가상각 누계액을 정리한다고 그랬는데 무형자산은 감가상각 누계액이 없는 거예요. 그냥 그건 패스 건너가고 요 받을 돈, 요 받을 돈 275만 원을 현금으로 받았죠. 그래서 차변을 현금으로 처리해요. 차변의 101번 현금 275만 원. 네, 여기까지 입력하고 나면 밑에 이제 여기 차액이 마이너스로 나 있습니다. 차액이 음수로 나와 있으면 손실을 봤다는 거예요. 손실은 비용이니까 차변에 입력하죠. 우리가 처분한 것이 뭐냐면 특허권입니다. 무형자산이죠. 그래서 이것은 차변에 무형자산 처분 손실, 무형자산 처분 손실 952번이에요. 그것을 50만 원으로 인식한다. 탭키 눌러서 마무리하십니다. 4줄로 끝나죠? 아까 유형자산은 5줄이 필요했는데 여기서는 4줄로 끝났습니다. 네, 이런 거래입니다. 그래서 무형자산 처분 분계에서는 감가상각 누계액이 없으니까 장부 금액으로 대변에 무형자산의 그 금액을 장부 금액으로 입력해 준 다음에 바로 대금을 어떻게 했느냐, 대금 관계 입력하고 그 다음에 손실이냐 이익이냐 요거 판단을 해주는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최상희님, 네, 이 거래로 인해서 영업이익에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영업이익이요? 예. 이익에는 영업이익에는 연동상이 없고. 영향이 없고 뭐 어디에 영향이 있습니까? 장기 순이익에는 예. 무형자산 처분 손실 때문에 50만 원 반영이 50만 원이 줄어들죠. 예. 당기순이익에 50만 원이 감소한다. 네, 감소한다. 법인세 차감전이익도 감소한다. 하지만 영업이익과 매출 총이익에는 영향이 없는 것이다.
영업의 비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판단하면 되는 겁니다. 다음에 11월 8일 거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계산서. 전자계산서 거래는 전자입력으로 입력한다. 자, 11월 8일 날 신한상사에 면세 대상 상품을 판매하고 전자계산서 공급가액 200만 원을 발급했습니다. 대금은 전액 서울은행 보통예금 계좌로 입금이 되었어요. 면세 사업을 겸업하고 있다고 가정하고 이 문제를 풀으세요. 네, 그래서 계산서 발급한 매출은 13번 유형이에요. 예, 13번 유형. 자, 면세 상품을 판매했습니다. 자, 입력할까요? 11월 8일. 고치시고 이제 유형이 13번으로 바뀌어요. 계산서니까. 13번 면세. 분명히는 상품 하십니다. 공급가액은 200만 원. 거래처는 신한상사.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했죠. 전자계산서를 1번. 분계는 보통예금으로 받았으므로 혼합으로 해야 됩니다. 네, 대변의 상품 매출은 그대로 주시고 차변을 103번 보통예금이요. 금액은 200만원. 탭키 눌러서 은행으로 바꿔야 됩니다. 거래처를 서울은행으로 꼭 바꾸셔야 돼요. 네, 이렇게 꼭 바꾸시면. 그래서 이 거래는 최민아님, 알겠어요. 정소영님, 거래의 결합관계 한번 얘기해 보실까요? 자산 증가 200, 대변의 상품 매출은 수익 발생 200. 그래서 자산이 증가한 것만큼 자본이나 부채가 증가했을 텐데, 네, 보니까 대변에 자본 대신에 수익이 발생했잖아요. 그저 수익은 자본이나 마찬가지예요. 결산이 끝나면 자본으로 간다고 했죠. 그래서 그렇게 된다. 자, 그러면은 제가 또 지금 답변하신 분이 정소영님이시죠? 네. 장미금님. 자, 이것에 대해서 제가 또 질문을 해볼게요. 영업이익에 영향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있죠? 네. 얼마 있습니까? 일단 수익이 발생했으니까 수익 금액이 200만 원의 예. 이익이 났습니다. 예, 이익이 증가하죠. 영업이익이. 자, 그러면 매출 총이익에는 영향이 있나요? 예. 네. 예, 있습니다. 수익이 있으니까. 수익이 있어서가 아니라 요게 매출액이니까. 예, 상품 매출이기 때문에 상품 매출이 증가하면 매출 총이익, 영업이익, 법인세 차감 전이익, 당기순이익 다 영향이 있는 거예요. 모든 이익에 다 영향이 있습니다. 상품 매출에 영향이 있으면. 네. 그래서 그렇게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은 저기 11월 9일부터는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예, 적어두시고요. 11월 9일 거부터 다음 시간에. 수고 많이 했습니다. 네.